여섯 번째로는 미쓰비시 UFG입니다. 이 미쓰비시 UFG의 경우는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산단테르와 같은 곳보다 자본이 더욱 많은 큰 은행으로 리플사와의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어 오고 있죠. 이 외에도 이제 리플사가 맺은 파트너십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 지도에서 리플사의 영향력이 없는 국가를 찾는 것이 더욱 힘든 정도인데요. 이에 2023년 XRP의 가격 예측을 한 곳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으로 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형광펜 쳐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가격 적힌 곳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정보가 주어지면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은 요인으로 인해서 강세와 약세 2023년 XRP 예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XRP의 가격이 0.58에서 0.71달러로 예상이 되고 반대로 불리한 매크로와 진행 중인 FTX 파산으로 XRP의 가격 최저치는 0.29에서 0.19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보합 흐름을 보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씩 야금야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제는 상승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84% 하락한 17,4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1.76% 하락한 1,26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1.05% 하락한 0.37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2% 하락한 0.086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4%, 1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75%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롱 포지션이 50.84%로 아주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 XRP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이제 숏 포지션이 55%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죠. 이 채굴자들이 채산성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여러분들도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한번 이제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차트를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살짝 이렇게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있는데 이 노란색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채굴 비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채굴 비용은 19,000달러, 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17,000달러대에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채굴해도 이 채굴 비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이러한 채굴자들의 손실은 지난 6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26,000달러였고 반면 이제 채굴 비용은 29,000달러에 달하였죠. 이는 2020년 3월과 2018년에도 좀 비슷했는데 일단 하나의 차트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의 경우는 전체 채굴자 상위 10명을 이용하여서 이 비트코인의 출금량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얀색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고 이 파란색 그래프는 채굴자 상위 10명의 출금량을 나타냅니다. 이 출금량이 높아져서 노란색 박스권 안에 이 파란색 그래프가 도달을 하면, 즉 출금량이 도달을 하면 채굴자들이 항복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현재 출금량이 노란색 박스권 안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있는데 이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향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노란색 박스권 안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코인 시장에서 항복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급하게 매도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쌓이면 투자자들의 흔히 말하는 이 패닉셀링 현상이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들은 정확한 가격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수의 온체인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가격의 흐름들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이 가격이 더욱 추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공통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 16,000달러대와 15,800달러대에서 이제 상당히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한 분석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새벽이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FOMC의 경우는 12월 올해 마지막 정례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전례 없던 4번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글로벌 증시를 파국으로 몰고 가던 폭주열차 연준은 이 빅스텝으로 기여를 조정하게 되었죠.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온 금리 인상 기조 완화에도 우리들은 마음 놓고 환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내년이죠. 2023년 최종금리 범위로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5.1%를 제시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1월 연준의 긴축 경고 이후 1년 만에 금리 인상이라는 터널에 끝이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이제 지난 2022년 3월 25bp의 인상으로 가볍게 발걸음을 뗀 연준은 여름부터 75bp 인상이라는 광폭 모드로 진입하여서 연말까지 무려 4.50%의 기준 금리에 도달하였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했던 것이죠. 이 연초만 해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원했던 연준의 긴축 기조가 급변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공급망이 다시 약화되었기 때문이죠. 이 상황을 오판한 것은 연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장 역시 인플레이션이 5월이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봤을 정도로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시장이 너무 빠르고 연준은 너무 느린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너무 느렸던 것이죠. 현재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확실한 단서가 이번 CPI 지수의 발표로 확실하게 나왔지만 이 파월 의장은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증거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어쩌면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은 시장의 안이한 기대를 경계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너무 빠른 축배만큼 위험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다만 연준의 긴축 기조도 그 궤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연준은 2023년 GDP 성장 전망을 연착륙을 의미하는 0.5%로 하향 조정하고 실업률 역시 여전히 견고한 4.6%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며 2024년 초에는 이미 1%포인트나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관점이 맞지 않죠. 많은 연준 위원들이 금리의 일시 정지조차 언급하길 꺼리면서 반년 만에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은 뭔가 어딘가가 조금 어색합니다. 이 역사는 모든 전망을 틀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023년도 상황은 유동적일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선행 지표는 역시 시장입니다. 이 연준의 정책 금리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그 어떤 전망이나 데이터보다 연준의 금리를 가장 먼저 선반영
명령을 하였는데요. 이 연준이 5.1%의 최종 금리를 제시하였지만 채권 시장은 아직 연준의 요구에 답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FOMC를 통해서 내년 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호황기를 맞기에는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잠재 성장률이 높은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이 개인적으로는 기회로 작용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2023년 크립토 마켓을 포함한 자산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현재 리플사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6대 은행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면 같이 이동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은 방금 보셨다시피 XRP 제품을 사용하는 6대 은행이라고 적혀 있죠. 바로 주요 이제 내용만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은행이 PNC 뱅크입니다. 이 PNC 뱅크의 경우는 60억 달러, 이제 60억 달러면 한화 약 8조 원에 달하는 예금을 보유한 미국 10대 은행 중 하나인데요. 2016년부터 리플렛에 합류하여서 국경 간 지불 및 결제 수단으로 솔루션을 사용하였고 결제 프로세스 속도 개선을 위해서 2018년 이제 9월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엑스커런트라는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죠. 네, 두 번째 은행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은행은 산단테르 은행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은행인데요. 이 2018년 리플랩스와 파트너십을 지난 2018년 3월에 이루어졌고 이후 세부 사항이 알려지지는 않다가 이후로 리플의 경우는 산단테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플랩 및 기타 유동성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은행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은행은 스탠다드 차타드 뱅크입니다. 이제 영국 런던에 지금 본사를 두고 있는데 리플과는 2016년부터 파트너십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6년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추후에 리플 네트워크의 확장을 또한 발표를 하게 되죠. 이 네 번째 은행은 쿠알릭스입니다. 이 쿠알릭스의 경우는 멕시코와 미국 및 홍콩에서 25년 이상 운영이 되어 왔고 2017년 10월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XRP의 경우는 이제 XRP를 사용하는 이 쿠알릭스는 XRP를 사용하는 구X 래피드이죠. 지금의 ODL 솔루션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멕시코로 국경 간 지불을 보내는 비용을 절감한 미국 최초의 이제 미국에서 멕시코로 이 최초의 기관이 되게 되는데요. 이 다섯 번째로는 아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칸디나비스카 엔스키르다 반켄입니다. 이제 발음도 좀 힘든데, 네, 이 은행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웨덴의 가장 최대의 뱅크 중 한 곳인데요. 이제 2017년부터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쓰비시 UFG입니다. 이 미쓰비시 UFG의 경우는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산단테르와 같은 곳보다 자본이 더욱 많은 큰 은행으로 리플사와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어 오고 있죠. 이 외에도 리플사가 맺은 파트너십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 지도에서 리플사의 영향력이 없는 국가를 찾는 게 더 힘들 정도인데 이에 2023년 XRP의 가격 예측을 한 곳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 형광펜 쳐져 있는 곳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 위의 정보가 주어지면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은 요인으로 인해서 강세와 약세 2023년 XRP 가격 예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XRP의 가격은 0.58에서 0.71달러로 예상이 되고
반대로 불리한 매크로와 진행 중인 FTX 파산으로 XRP의 가격 최저치는 0.29에서 0.19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참 뭔가 너무 현실적으로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 마음 한켠이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이제 항상 뭐 1달러, 10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가격을 이제 보면은 조금 아쉬움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 사실 연준의 스탠스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제 상황들이 이 XRP의 가격 기준 0.7달러 정도에만 와준다고 하더라도 2023년 이렇게 온다고만 하더라도 지금의 가격 대비 거의 70에서 80% 정도 상승하는 것이죠.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이 유리하게 마무리되게 된다면 지금 제시한 이 가격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700일이 넘게 진행 중인 이 소송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XRP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 상승세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바이낸스의 자금 인출 러시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나 이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의 인터뷰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펑자오 CEO의 경우는 크립토커런시 마켓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다며 크립토 윈터에 바이낸스는 생존할 만큼 금융적으로 강력한 위치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바이낸스는 최근 2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인출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USDC에 인출이 중지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인터뷰에서도 마치 로봇과 같은 창펑자오가 우리는 강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는데 인터뷰하는 앵커는 이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말에 이제 좀 답답하다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마치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대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물론 바이낸스가 거래량이나 전체 볼륨들을 볼 때 정말 넘사벽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도 사실이죠. 사실 이제 코이너들에게는 이 DCG,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절대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이 DCG가 재정적인 위기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제네시스 파산으로 DCG가 당장 15억 달러 이상의 자본 유출을 해야 할 경우 비트코인 이제 투자 자산인 GBTC의 청산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대규모 현금화로 인해 가격 지지선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시장에 가득합니다. 물론 이 정도의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크립토 마켓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죠. 이는 기존의 루나 사태, 루나테라 사태, FTX 사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제 2022년은 확실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많은 코이너들이 손절을 하죠. 손절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이 12월 FOMC에서 파월의 말을 듣고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제 언제 올랐냐 싶게 하락을 하였죠. 여러 알트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도 여전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며 바이더 딥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비트코인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역사는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 이후 나타난 서비스들이 사라지고 다시 2023년 나타날 서비스들의 주인공이 될 것이죠. 이게 참 힘든 시간들, 쉽지 않은 시간들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의 시기를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좋은 기회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100명 중 5명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한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마시고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